엉덩이가 먼저 나가게 되면 머리가 앞쪽에 있고 상태에서 일어서서 스윙을 하게 되면 균형이 맞게 되죠. 뒤로 나가실 때 이 엉덩이보다 머리가 먼저 가시는 경향이 많죠. 머리가 엉덩이보다 뒤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다리는 머리보다 뒤쪽에 있어야지만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할 때 그 장대 같은 느낌으로 땅을 지지해주고 점프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이번에는 제목으로 한다고 하면 당신이 뒤로 못 나가는 이유, 뒤쪽으로 나가는 후위 스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로 나가는 것에 불안감이 있고 부담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전체 총 기장이 13m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트가 있으니까 이게 약 한 6m 70 정도 되고, 숏 서비스 라인하고 그다음에 롱 서비스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숏 서비스 라인과 네트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롱 서비스 라인과 백 바운더리 라인 사이의 거리가 이 앞쪽이 조금 더 간격이 넓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앞쪽으로 숏 서비스 라인 근처에 서야지만이 전체 코트의 중앙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뒤쪽으로 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 어렵게 되거든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 뒤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푸덕을 설명하기 전에 셔틀콕의 비행 특성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콕이 포물선을 그려서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상대방이 완전히 언더로 올리기 전까지는 하이 클리어를 치면 이런 식의 포물선을 그리겠죠. 그러면 백바운더리 라인까지 셔틀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 정도 높이를 가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라켓을 들고 거의 롱 서비스 라인까지만 나가시면 웬만한 셔틀콕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뒤로 나가셔서 때려야겠지만 대부분의 셔틀콕은 여기까지 나가도 된다라는 걸 아시고 한 발, 두 발 정도에 서시는 것이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롱 서비스 라인에서 한 발, 두 발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스텝을 밟아보면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한 발, 두 발 해서 여기 섰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한 발, 두 발. 그래서 저보다 약간 뒤에 계셨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보다 키가 더 큰 분이다. 그러면 한 발, 두 발에서 이 정도에 서도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앞쪽으로 붙으셔도 된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롱 서비스 라인에서 편안한 보폭으로 두 발 정도에 서시는 것이 자기를 기준으로 코트에 올바르게 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 것이냐. 어떤 분들은 엉덩이를 빼면 안 된다. 제 생각이 좀 달라요. 엉덩이를 빼지 않고 몸을 안정적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엉덩이를 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세가. 벌써 자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엉덩이를 빼주신 다음에 상체는 가슴을 좀 앞쪽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가볍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이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엉덩이를 충분히 빼주신 상태에서 무릎이 발보다 뒤쪽으로 가게끔 서고, 허리는 펴고 상체를 세우셔서 이렇게. 그래야지 시야가 편안합니다. 이 상태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개를 숙이면 시선이 아래로 가고요. 셔틀콕이 하이 클리어로 왔을 때 눈을 치켜뜨게 되고, 이 상태에서 공이 위로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고개를 굉장히 빨리 들어야 되죠. 이 고개를 듦으로 인해서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뒤쪽으로 쏟아지니까 이 상태로 라켓을 들게 되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하늘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밀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상태에서 내가 공을 치려고 하면 넘어간 상체를 다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준비 자세 보여드린 것처럼 상체를 세워주시면 시야가
네트보다 약간 상단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이 올라오면 이 눈이 살짝만 눈을 들어도 위쪽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아까하고 모양이 달라졌죠. 이 상태에서 나가시게 되면 밀리는 것이 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가실 때 오른발을 그냥 빼시는 것이 아니라 왼발을 주고 오른발을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엉덩이를 좀 더 내민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약간 과장돼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자, 다시요. 이렇게 엉덩이가 먼저 나가게 되면 머리가 앞쪽에 있고 상태에서 일어서서 스윙을 하게 되면 균형이 맞게 되죠. 그런데 뒤로 나가실 때 이 엉덩이보다 머리가 먼저 가시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요. 이렇게 머리가 지금 엉덩이보다 뒤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다리는 머리보다 뒤쪽에 있어야지만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할 때 그 장대 같은 느낌으로 땅을 지지해주고 여기서 점프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몸이 밀리지 않는데 머리가 다리보다 무조건 먼저 가게 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다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잡으면 다리가 먼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점이에요. 타점. 여러분들이 스매싱은 여기서 할 거야, 클리어는 여기서 할 거야 라고 평상시에 가장 안정적인 자세, 안정적인 상태에서 타점을 정해놓고 그 타점에서 공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이미 나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타점을 찾으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이클리어 타점이 여기였으니까 밀렸는데도 이렇게 하이클리어 타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팔이 과도하게 뻗어지고 중심은 오히려 더 밀리게 되죠. 이렇게 상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치고 나면 더 밀렸다가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더 늦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타점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밀렸거나 아니면 치가지 못한 상황으로 공이 왔을 때는 타점보다도 우리가 높이 치려면 셔틀콕의 아랫부분을 친다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밀렸을 때 셔틀콕에 여기만 가격하면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이어도 공을 때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뒤로 밀렸는데도 높은 타점에서 공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타점이어도 셔틀콕의 아랫부분을 가격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뒤쪽으로 밀리는 스텝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좌우로 나갈 때에 대한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있는 사람이 좌우로 뛰어야 되는 푸덕이 있어요. 자, 우측으로 갈 때는 뒤쪽으로 하는 거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가야 될 때 왼발이 살짝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서 사이드로 가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측으로 갈 때 이 가슴의 방향이 셔틀콕이 날아오는 방향에 90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셔틀콕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발 스윙하고 이렇게 디뎌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친 공이 직선으로 갔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치신 다음에 공이 만약에 대각으로 갔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푸덕을 하실 때 자꾸 무조건 그냥 가운데로 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무조건 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나간 다음에 내가 친 방향으로 서고 그 공이 만약에 날아온다면 여기에서 다시 나가서 스윙을 하시면 되거든요. 셔틀콕을 보낸 방향으로 쓰셔야 된다. 그쪽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서 대각을 쳤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직선으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직선으로 갔는데 이렇게 여기 무조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은 직선으로 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직선으로 쳤으면 이런 식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이셔서 다음 공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왼쪽이 어렵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홉 스텝이라고 해서 일명 깽깽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왼발 한 번 더 디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고 왼쪽으로 나가는 스텝 역시 슬라이딩 스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 먼저 나가고요.
오른발과 왼발이 동시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도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스텝을 제가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자, 홉 스텝을 해볼게요. 홉 스텝을 하면 왼발 나가고 돌 때 시야가 이쪽을 보게 돼요. 이쪽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미리 정한 공만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드 스텝으로 가면 여기까지 상대도 보고 콕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사이드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이 또 있어요. 사이드 가신 다음에 바로 사이드 원점프로 이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백핸드로 연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간 다음에 돌아서 포핸드로 할 수도 있고, 나가는 방향은 여기까지 똑같았는데 사이드 원점프냐, 백핸드냐, 아니면 포핸드냐, 세 가지를 여기까지 나와서 코트를 보고 셔틀콕을 본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홉 스텝은 이거 하나만 하게 되지만, 사이드 스텝은 원점프, 백, 포핸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푸덕입니다. 그래서 후위로 나가는 스텝은 뒤쪽으로 나가는 거,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왼쪽으로 나가는 거, 나가는 방향과 푸덕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